숲 좋아하시나요? 우리가 보통 숲이라고 하면 그냥 나무가 잔뜩 모여 있는 곳,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. 근데 사실 숲은요,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역동적이고 또 살아있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에 가깝습니다. 오늘 바로 이 놀라운 생명의 네트워크, 숲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아요. 이 이미지처럼 말이죠. 숲을 그냥 장소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서로 얽히고 설켜 살아가는 거대한 도시, 하나의 유기체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이 관점이 오늘 우리가 숲의 비밀을 풀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총 5가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. 먼저 숲이 어떤 구조를 가졌는지 보고 그 안에서 에너지는 또 어떻게 흐르는지, 그리고 숲도 태어나고 자라거든요. 그 일생을 따라가 본 다음에 이 균형이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지, 마지막으로 그럼 우린 뭘 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숲, 살아있는 유기체. 이 거대한 생명체를 제대로 알려면 당연히 그 구조부터 뜯어봐야겠죠? 숲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? 숲이라는 도시는요, 아주 체계적으로 지어진 고층 빌딩 같아요. 저 꼭대기, 햇빛을 마음껏 받는 교목층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 악교목층, 관목층, 초본층, 그리고 땅바닥에 이끼들이 사는 선태층까지 각 층마다 사는 주민들이 다 다릅니다. 공간과 햇빛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. 어떤 새는 꼭대기층에만 집을 짓고 또 어떤 곤충은 땅바닥 이끼 속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요. 그리고 이 도시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 종류의 시민들이 있습니다. 첫째, 태양 에너지로 식량을 만들어내는 생산자, 식물. 둘째, 그걸 먹고 에너지를 얻는 소비자, 동물.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죽은 것들을 다시 흙의 양분으로 되돌려주는 분해자. 이 셋의 완벽한 팀워크 덕분에 숲이라는 도시는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. 그럼 이 거대한 도시는 대체 무슨 힘으로 움직이는 걸까요? 바로 에너지의 흐름, 즉 먹이사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거대하고 활기찬 도시가 돌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. 그 동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? 네, 바로 모든 것의 근원인 태양에서 시작됩니다. 이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을 우리는 먹이사슬이라고 부르죠. 모든 에너지의 출발점은 바로 이 생산자들입니다. 녹색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서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, 그러니까 양분으로 바꿔주거든요. 말하자면 숲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거대한 발전소인 셈이죠. 그 다음 주자는 1차 소비자입니다. 여기 보이는 다람쥐처럼 식물을 먹는 초식 동물들이죠. 식물에 애써 저장해둔 에너지를 냠냠 먹으면서 에너지는 먹이사슬의 다음 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위에는 2차 소비자가 있죠. 이 부엉이처럼 다른 동물을 사냥해서 먹는 육식동물들 말이에요. 1차 소비자를 잡아먹으면서 에너지를 전달받고요. 이런 식으로 에너지는 계속해서 사슬의 위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. 자, 이 숫자 좀 보세요. 90%.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. 식물이 만든 에너지를 다람쥐가 먹고 그 다람쥐를 부엉이가 먹을 때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에너지의 무려 90%가 그냥 사라져버려요. 체온을 유지하거나 움직이는 데 다 써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전달되는 건 고작 10%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. 아, 그래서 숲의 풀이랑 나무는 그렇게 많아도 최상위 포식자는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되시죠? 그리고 이 모든 에너지 흐름의 마지막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. 바로 분해자들이죠. 눈에는 잘 안 띄지만 이 친구들이 죽은 동식물을 싹 분해해서 아주 중요한 영양분들을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줍니다. 만약 분해자가 없다면 숲의 생명순환은 그대로 끝나버릴 거예요.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가볼까요? 숲도 우리처럼 일생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? 숲이 태어나고 자라고 또 성숙해가는 이 역동적인 과정을 천이라고 부릅니다. 숲의 한평생을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는 타임라인인데요.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시작해요. 그러다 풀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시간이 좀 더 흐르면 키 작은 나무들이 들어서죠. 그리고 수십 년, 길게는 수백 년에 걸쳐서 마침내 안정적이고 성숙한 숲, 우리가 극상림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. 이 모든 게 바로 천이라고 불리는 자연의 정말 위대한 과정입니다.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. 무너지는 균형.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숲의 시스템은
안타깝게도 굉장히 섬세해서 아주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. 자연의 질서가 깨지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? 이 표에 있는 사례들을 보면 정말 실감이 나실 거예요. 1940년대 보르네오 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. 말라리아를 없애려고 살충제 DDT를 뿌렸더니 먹이사슬이 연쇄적으로 와르르 무너지면서 고양이들이 죽고 결국 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재앙이 닥쳤죠. 또 사슴 같은 초식동물이 너무 많아지면요. 어린 나무들을 다 먹어치워서 숲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. 정말 아슬아슬한 균형이죠. 그런데 오늘날의 숲은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대한 위협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. 마구잡이로 나무를 베고 숲을 밀어버리는 개발 때문에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고요. 기후변화는 숲의 건강을 아예 뿌리부터 흔들고 있죠. 이건 그냥 나무 몇 그루의 문제가 아닙니다. 숲이라는 거대한 생명체 자체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신호예요. 자,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. 숲의 미래, 그리고 바로 우리의 역할.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과연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? 이제는 걱정만 할 때가 아니라 직접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.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리고 그 희망은 바로 이 슬라이드처럼 우리의 행동에서부터 시작돼요. 방금 전까지 거대한 위협들을 보면서 좀 무력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이 사진을 보세요. 우리가 하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보여서 분명히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. 숲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나라에서는 생태계를 통째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나무를 베더라도 숲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같은 걸 하죠. 또 나무 1억 그루 심기 같은 캠페인은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. 결국 이런 크고 작은 노력들이 다 합쳐져서 숲을 되살리는 거대한 힘이 되는 겁니다. 오늘 우리는 숲이 그냥 나무만 있는 곳이 아니라 정말 복잡하고 경이로운 생명의 네트워크라는 걸 함께 알아봤습니다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숲의 미래는 과연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? 오늘 이 시간이 그 답을 우리 함께 찾아나가는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